나와요? 아까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가 나오고 분사무소도 한 문제가 나왔고 인장등록도 한 문제가 나오고 계속 한 문제씩 그렇게 나오고. 자, 휴업은 쉬는 거, 폐업은 그만두는 거, 재개 그러면 다시 하는 거, 변경 그러면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거예요. 변경 그러면 원래 연장이었는데 변경으로 단어를 바꿨어요. 원래 연장 신고였는데 변경으로. 근데도 그냥 연장이에요. 왜 연장해서 변경으로 바꿨을까요? 연장은 조폭들이 쓰는 거니까. 연장 갖고 와 이거. 그래서 그냥 변경으로. 뻥이 아니라 정말이라고요. 예? 예. 어쨌든 제가 그렇게 뻥만 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연장이에요. 변경 이렇게 돼 있지만 단축이 아니라 연장이다. 근데 연장을 그냥 변경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자, 휴업, 쉬겠대. 쉴 때 원칙이 뭘까요? 자유. 중개업은 자영업. 자영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빨간 날 쉬시면 돼요. 검은 날 쉬면 돼요. 달력을 볼 필요가 없어. 그냥 달력 찢어버리면 돼.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쉬면 돼. 자영업이니까. 예. 근데 3월 초과 3개월 초과해서 그렇게 길게 휴업할 것 같으면 신고해야 돼요. 3월 초과. 3월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 옛날에는 3월 이상이었다가 또 초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3개월까지도 신고하지 않아요. 3월, 3개월 같은 말이라 그랬죠? 개 때문에 엑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 개 같은 경우는 없다 그랬어. 6월, 6개월 같은 거고. 그래서 3월, 3개월 초과되면 신고하는 거고 3개월까지는 그냥 쉰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먼저 휴업 신고래요. 첫 번째, 정확하게 3개월 쉬겠대요. 신고해요? 안 해요. 3월까지 신고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 3월 초과래요. 이제 3월 초과에서 휴업한대. 신고를 해야죠. 3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 신고해야 되고. 세 번째, 6월까지 초과되는 경우도 있어요. 6월 초과. 6월 초과 휴업이다. 신고해요? 안 해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6월 초과면 자동적으로 3월이 초과된 거잖아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6월 초과는 그냥 3월 초과된 거니까 하는 거고. 근데 원칙은 안 되고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돼요.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하고 6월 초과 휴업이 돼요. 이병, 군대 가기 때 최소 2년. 취약, 학교 다니는 거 전문대 최소 또 2년. 그리고 요양, 몸이 아파서 쉬는 거예요. 시름 아픈데 딱 6개월까지만 아파야지. 그런 게 어딨어. 더 아플 수 있다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하고 6월 초과 휴업이 돼요. 예외적으로만. 원칙은 안 되는데. 정리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3월까지 3개월까지는 그냥 쉬면 된대요. 신고도 필요 없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 없고 그냥 쉬어. 3월 초과 6월까지예요. 3월 초과 6월까지는 신고만 하고 쉬시면 돼요. 이제 6월까지 초과된대. 신고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도 필요하고 그렇게. 그 다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재개는 다시 하는 거잖아요. 변경은 아까 연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휴업신고를 안 했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를 할지 말지는 휴업신고를 했나 안 했나 보면 돼요. 이제 보세요. 3월 휴업이에요. 재개신고 변경신고. 왜? 휴업신고 안 했잖아요. 휴업신고 안 했으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를 안 받아준다고요.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이제 3월 초과 휴업이에요. 해야죠. 왜? 휴업신고 했으니까. 6월 초과 휴업이래요. 해야죠. 왜?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했으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휴업신고 안 했으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안 되는 거고 인정이 안 된다고. 안 받아줘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폐업, 그만둘 때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휴업, 재개, 변경, 폐업 네 가지가 신고하는 건데 전부 다 사전 신고예요. 사전과 사후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대요. 법에서는 사전 그러면 뭐뭐 하고자라고 돼 있고 사후 그러면 법에서는 뭐뭐 한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였대요. 이전 한 날부터 10일이네. 그러면 휴업, 재개, 변경, 폐업 네 가지 다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그럼 어떻게 하고자라고 돼 있어요. 사전 신고로서 3월 초가 휴업 하고자, 재개 하고자, 변경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제발 하고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폐업 한때, 폐업을 한때는 그 사실을 신고해라. X. 폐업 하고자. 하고자와 한이 차이예요. 하고자 그러면 사전, 한 사후. 그렇게 책을 보시면 122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휴업 신고, 동그라미 1번 원칙이 자유롭게 휴업할 수 있는데 다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어떻게 하고자, 초과 동그라미 하고자 동그라미 그때는 휴업 신고해라. 3월 이하는 신고 필요 없고, 동그라미 2번 지난주 한 건데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게 휴업에 포함된다. 가만히 있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거니까 폐업이 아니라. 그래서 역시 3월 초과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돼요. 휴업 신고를. 3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업, 분사무소만 폐업이 가능해요. 그 신고를 어디 가서 해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휴업 신고, 분사무소만 폐업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찾아가서. 또 중요하지만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 양가로 2번 재개신고, 동그라미 1번 휴업신고하고 휴업한 때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라고요. 역시 하고자 해요. 휴업신고 안 했으면 필요가 없는 거고, 2월 휴업했대요. 2월 휴업 재개할 때 그냥 재개하면 된다고요. 휴업신고 안 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휴업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재개신고하고 재개하면 된대요. 그래서 아까 변경이 연장이지 단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했대요. 4월 휴업신고 해야죠. 3월 초가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4개월 휴업신고 했으니까 4개월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재개신고하고 재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축은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개신고하고 재개하는 거라고요. 근데 재개신고는 해야죠. 꼭. 왜? 휴업신고 했으니까 재개신고 해야죠. 언제든지 재개신고하고 재개할 수 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4개월 끝났대. 자동 재개된다. 맞나요? 재개신고 해야죠. 자동 재개가 아니라 재개신고하고 재개를 해야 돼요. 왜? 왜 재개신고 해야죠? 맞췄어요. 휴업신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대충만 말해도 제가 다 알아들어. 휴업신고 했으니까. 그죠? 휴업신고 했으니까 해야죠. 재개신고를. 휴업기간 중이든 끝난 후든 재개신고하고 재개해라. 왜? 휴업신고 했으니까. 그렇게 자동재개 X 그런 거 안 되는 거고, 이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인 거고, 옆에 양가로 3번 123페이지 양가로 3번 변경신고 연장하는 거 그랬죠. 동그라미 1번 휴업신고하고 휴업했으면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하고자, 그때 변경신고하는 거고, 휴업신고 안 했으면 당연히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됐고, 또 변경은 횟수 제한이 없대요. 계속해서 변경신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을 짜증나게 하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번 휴업신고 해놓고 매일 가서 변경해도 돼. 한번 휴업신고 해놓고 매일 가서 하루에 2번씩도 가능해. 되게 짜증나겠죠. 그러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 자, 폐업신고 키포인트 밑에 폐업신고 폐업하고자 하는 때라고 돼 있죠. 역시 한이 아니에요. 하고자. 그때 신고해라. 또 폐업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휴업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항상 폐업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때는 그만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능하고, 그리고 2번은 분사무소만 폐업도 가능하죠. 분사무소만 폐업할 때 신고 어디 가서 해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만 휴업신고, 분사무소만 폐업신고 어디 가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자,
박스 2번 신고 절차, 양가로 1번 사전 신고니까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 있죠? 하고자라고 돼 있다고. 하고자. 한이 아니라 하고자. 그리고 신고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10일 전까지 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고자 할 때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별표.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밑에다가 원본을 갖다 내기 때문에 방문신고라는 거지 전자문서, 인터넷이 인정이 안 돼요. 아까 인장 등록, 인장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가 가능. 그죠? 바뀐 거. 작년 10월 30일에. 근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계속 전자문서가 인정이 안 돼요. 이거는. 전자문서가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나오거든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갖다 내야 돼서 방문신고로. 전자문서가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는요. 전자문서가 돼요. 그거는. 갖다 낼 게 없다 보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로만. 그렇게 됐고.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방문신고와 전자문서 신고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정리해놨죠? 동그라미 1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니까 전자문서 인정 안 되고 방문신고로만. 동그라미 2번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원본을 첨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갖다 낼 게 없으니까 전자문서도 되고 방문신고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특히 재개신고가 잘 나와요. 재개신고했대요. 등록증을 찾아와야 돼요. 중개업을 재개하겠다고 재개신고할 때 등록증을 찾아와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전자문서가 된대요. 전자문서로 한 다음에 재개하고 나중에 가서 찾아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야 되겠죠. 등록증 찾으러. 그럼 이거 됐고. 양가로 3번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즉시 반환. 즉시 동그라미 형광펜 별표. 요 즉시는 꼭 기억해야 돼요. 꼭. 즉시.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을 냈잖아요. 그거를 찾아서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이거를 7일 이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찾아서 바로 주면 되죠. 즉시. 그래서 즉시를 원래 우리가 작년까지는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재개신고, 즉시.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도 즉시다 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는데 이 부동산거래 신고에서 즉시가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 즉시 이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가 아니라. 작년까지는 두 가지를 기억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거래 신고가 또 와장창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뒤에 가서 잠깐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 340페이지 340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신고필증 발급 이거죠? 340페이지 부동산거래 신고하면 신고했다고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요. 이거를 원래 즉시 줬어요. 작년까지. 근데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즉시랑 지체 없이가 같은 말이에요? 당연히 다른 말이에요. 말이 다르면 달라요. 똑같은 말이면 다 똑같이 돼 있겠죠. 다른 말이라고요.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즉시가 지체 없이보다. 왜? 말이 더 짧잖아. 즉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양가로 4번이 작년까지는 즉시였다가 지체 없이로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죠. 옛날 했던 게 잔상에 남아 있어갖고 바뀐 것들이. 처음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작년 걸 모르니까. 그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즉시는 이제 돌아와서 124페이지 즉시는 한 가지만 보면 되겠다. 양가로 3번에 재개신고가 즉시 반환 재교부가 아니라 찾아서 줘라. 그런데도 전자문서 인정이 된다. 나중에 달라 그러면 바로 주겠다. 그런 거죠. 됐고. 양가로 4번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시에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절등치사유여서 등록 취소하네요. 옛날에 사망 시에 폐업 신고했었어요. 지금은 사망 해산 시에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등록을 취소. 이렇게요. 폐업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 사망 시에 폐업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했었냐면 함께 살던 사람이 폐업 신고했는데 그건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함께 사는 사람은 몰라요. 법을. 중개업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폐업 신고해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삭제된 거예요. 삭제되고 그냥 등록을 취소해라. 사망, 해산 시에 등록 취소. 절등치 사유여서 등록을 취소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하지 않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됐고, 그리고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 다음 달 10일까지 똑같네요. 등록관청이 협회하는 거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휴업기간은 양가로 1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고 변경도 6월 초과 변경도 돼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양가로 2번에 4가지가 나오네요. 요양, 입영, 취약, 그리고 4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 다 돼요. 3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 돼요. 어학연수 갔다 오겠대. 시원스쿨은 안 될 것 같아. 내 영어 상태가. 그래서 어학연수 미국에 갔다 오겠대. 된다고요, 그것도. 해외여행 길게 가겠대요. 돼요. 다 되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 됐고, 그래서 요 3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4번 때문에 다른 것도 된다. 그렇게 보시고. 그럼 옆에 박스 4번 휴업 폐업 효과. 양가로 1번 휴업해도 등록은 있는 거죠. 아까 폐업을 해야 등록이 없어지는 거고, 휴업은 등록이 있다고요.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 취업하면 이중 소속이에요. 휴업은 등록이 있는 거니까 폐업이 등록이 없어지는 거고. 양가로 2번 휴업 중에도 이사 갈 수는 있네요. 이사 가는 건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아까 업무 정지도 이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건물로. 그렇게. 그 다음 양가로 3번 휴업 중에도 중개사무소를 유지해라. 무슨 말? 사무소 없애지 말래요. 사무소 없애는 건 폐업이잖아요. 사무소 두고 쉬래요. 두고. 근데 그 사무소에서 다른 영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사무소에서 커피숍 같이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커피숍을 같이 했다가 중개업을 휴업했대. 커피숍은 하는 거예요. 커피는 팔아야지. 중개업만 휴업. 다른 영업은 계속해도 돼요. 그러니까 휴업이 중개업만 휴업인 거지 같이 하고 있던 모든 일 다 휴업 그게 아니라고요. 휴업은 중개업만 휴업. 다른 영업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중개업만 휴업이고 다른 영업은 계속해도 된다. 커피숍 같이 했으면 커피 계속 팔아도 된다. 만약에 커피 못 판다 그러면 그걸 다 마셔야 되는데 카페인 중독돼 있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 양가로 4번 이건 이거예요. 자, 이게 휴업기간이래요. 이렇게 휴업기간. 휴업을 했어요. 요 중간에 보험이 끝나게 된 거예요. 보험이 만료. 보험은 원칙이 만료일까지 보험 드는 게 원칙이에요. 보험이 만료일까지. 근데 휴업기간 중간에 보험이 끝나면 어차피 요때는 휴업이니까 보험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휴업이었으니까. 그래서 요때까지 휴업기간 끝나기 전까지 요때까지만 2번처럼 하는 게 아니라 1번처럼 해도 된다. 이렇게. 원칙은 만료일까지 다시 보험 드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근데 휴업기간 중간에 보험이 끝나면 어차피 요 기간이 휴업기간이니까 일을 안 하니까 보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기간 끝나기 전까지 보험 들면 된다. 그런 거고. 자, 지금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4번까지 거기서 묶으시고 업무정지와 통일. 업무정지도 똑같대요. 예. 휴업이 효과나 업무정지 효과나 똑같아요. 휴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쉰 거, 업무정지는 쉬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사고 쳐갖고. 업무정지도 등록이 있는 거고요. 다시 등록하면 이중등록, 취업하면 이중소속이에요. 업무정지도 이사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일반 건물로. 그리고 업무정지도 사무소는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업 할 수 있어요. 중개업만 정지인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 이게 휴업이 아니라 업무정지였어도 업무정지 중간에 보험이 끝났대요. 그래도 그 기간 끝나기 전까지만 다시 두면 된다고요. 어차피 일을 못하니까. 휴업이건 업무정지건 일을 안 하고 일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일 안 하니까. 그 기간 끝나기 전까지만 보험 들면 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업무정지와 공통점이에요. 업무정지 동일해. 이게. 뒤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겠죠. 휴업과 업무정지 차이점이. 뒤를 먼저 볼까요? 뒤에.
126페이지에서 휴업과 업무정지 차이점. 아까 공통점은 그 네 가지. 차이점. 휴업은 휴업기간 중에 폐업해도 언제든지 재등록이 가능하네요. 그죠? 잘못한 게 아니니까. 업무정지는 폐업은 되는데 재등록이 안 되네. 왜? 결격사유.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사유 그랬잖아요. 잘못을 한 사람이니까. 2번, 휴업신고하고 휴업했대요. 그러면 재개신고하고 재개되는데 그냥 재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는요, 일하면 안 돼. 업무정지니까. 일하면 바로 취소, 절등치예요. 더 센 거 받아요. 업무정지가 사고를 친 사람이니까. 근데 3번, 4번 별표예요. 휴업, 등록증 갖다 내야죠. 아까 첨부, 원본, 방문신고로. 업무정지는 그게 아니래요. 업무정지는 등록증 반납 첨부가 아니래요. 뒤에 가로하고 정지면 가만히 적어놔야 돼. 정지면 가만히. 정지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지인데. 정지면 가만히. 정지면 가만히. 증 반납 그런 거 없어요. 업무 정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정지면 가만히. 휴업이 갖다 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업무 정지가 사고를 친 사람이어서 더 번잡스럽게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휴업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휴업이 더 불편하다고요. 갖다 내래. 휴업은. 업무 정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사고 친 사람인데 더 편하다고요. 4번 보세요. 휴업기간 끝났대요. 아까 업무정지, 휴업은 자동재개 안 됐죠. 휴업은 재개신고하고 재개. 업무정지는 자동재개. 골 때려요 이게. 3번 4번이. 1번 2번은 업무정지가 더 빡세게 돼 있어요. 사고를 친 사람이어서. 근데 3번 4번은 업무정지가 더 편하게 돼 있다고요. 업무정지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자동재개하고 얼마나 편해. 휴업은 불편하다고요. 이게 등록증을 첨부해서 휴업 신고하고 또 자동재개 안 되니까 재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등록증 찾아와야 되고 이렇게 번잡스럽다고요. 업무정지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고 치시는 게 나아. 사고 치는 게 더 편하니까요. 업무정지가 더 편하다. 특히 증반납이 무진장 나와요. 업무정지 증반납 없다고요. 정지면 뭐다? 가만히. 제발 가만히. 제발 그것만 됐고 다시 돌아와서 양가로 5번 폐업하면 등록기록 상실되는 거 아까 폐업 신고한 거죠. 근데 폐업했다 그래도 신고한 거고 사실상 폐업은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등록이 있는 거고요. 폐업한 다음에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사실상 폐업인데 중개업하는 건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거고 그렇게. 5번 제재는 휴업은 3월 초간지 6월 초간지 보셔야 돼요. 3월 초가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월 초가. 그리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2월 휴업했대요. 2월 휴업하고 재개신고 안 하고 그냥 재개했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액수. 2월 휴업은 휴업신고 안 했으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휴업신고 했을 때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월 초가 휴업이다. 그러면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더 센 거예요. 3월 초가 100만 원 이하, 6월 초가 임등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가로 3번은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게 휴업에 포함되니까 휴업과 똑같은 제재를 받는다. 3월 초가 신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데 6월 초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임등치.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게 휴업에 포함돼서 똑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결론은 휴업은 3월 초간지 6월 초간지 잘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요. 됐고. 자, 밑에 작년 문제 풀어볼까요? 휴업 폐업 설명 틀린 거. 1번 2개월 휴업이에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죠? 3월 초가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돼요. 3월까지는 그냥 쉬면 된다고요. 2번 취약을 이유로 휴업하는 거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있잖아요. 취약은. 전문대 최소 2년. 초등학교는 무려 6년.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 전자문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로 방문신고만.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갖다 낼 게 없다 보니까 전자문서 된다고요. 방문신고도 되고. 그 다음 4번 폐업사실 신고했어요. 그만뒀대요. 그러면 간판을 치워야죠. 간판을. 지체 없이 치워야 돼요. 1개월 뒤에 치우는 게 아니라 간판 바로 치워야 돼요. 지체 없이. 안 치우면 어떻게 한다? 1번 철거 명령한다. 2번 바로 깍두기 푼다. 답은 2번.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은 항상 2번. 왜 깍두기 바로 푸는 거죠? 철거 명령 없이? 중개업 안 하니까. 폐업했으면 중개업 안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로 지체 없이 간판을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면 깍두기 풀어서 바로 뗄게. 뗀 다음에 나중에 비용 청구한다고. 이게 더 비용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떼는 게 낫지.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간판을 치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5번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 반납받은 등록증 어떻게 한다? 즉시 반환한다. 즉시 반환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거기 옆에 보시면 127페이지에서 서식이 있는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 이렇게 서식이 있네요. 서식. 이 서식을 잘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절 보지 마시고 서식을 보세요. 제가 서식 보랬지 제 얼굴 보라고 안 했잖아. 서식. 자,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이 네 가지 신고. 법정 서식 동일하다. OX. 동일 서식이다? 아니다? 동일 서식이다. 오. 다. 동일 서식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신고인지 체크만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나온다고요. 동일 서식이다. 같은 서식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 책에다가. 아까. 왜냐하면 123페이지에서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적어놨어요. 네 가지 신고서, 별지 서식이 법정 서식을 말해요. 모두 동일하다. 동일 서식이다. 12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그죠? 동일 서식이다. 다른 서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오늘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몇 문제만.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에서 1번. 자, 자격 취소를 받았대요. 어떻게 된다? 이유 불문하고 자격 취소되면 무조건 3년 더 하는 거라고요. 자격 취소는 3년간 응시 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 결격 사유도 되고 그래서 3년간 시험도 못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어요. 3년간 시험 못 보니까. 그리고 등록 결격 사유여서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고요. 1번 맞네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다. 그게 이 말이라고요. 3년간 시험 못 보니까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 2번 한정치산 선고 동그라미 그걸 이유로 등록이 취소가 됐네요. 그러면 등록 취소에다가 3년 더해야 안 더해요? 안 더하잖아요. 왜? 결격사유잖아요. 한정치산 선고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 취소 선고 받으면 된다. 이 사람은 3년 더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기 결격사유 3년 더하는 거 제외. 그렇게 틀렸어요. 2번 문제 이해되세요? 되죠? 됐고 5번부터 부를게요. 3번 쉬우니까 5번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했대요. 잘못을 했네요. 그럼 그때 바로 즉시 등록이 죽어버려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등록증을 양도한다고 바로 효력상실이 아니라 등록 취소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바로 상실이 아니라 잘못이 적발돼서 걸려서 등록 취소를 받아야 한다. 안 걸리면 계속 등록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틀린 거죠 이거. 됐고 그리고 6번도 주의하시라고요. 무등록 중기업은 3학년 2반이 아니라 3반 이제 3천만 원 이하 벌금. 7번 기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영업한 거잖아요. 임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맞네요.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제재가 동일하다. 임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다리 걸친 거 절등치 플러스 1학년 1반 짝꿍들을 헷갈리지 말자 했던 거. 이렇게 9번 문제는 왜 틀렸을까요? 9번 문제는 보험 드는 시기가 틀렸잖아요. 신고필증을 받고선 이렇게 나중에 보험 드는 게 아니라고요. 보험을 분사무소는 미리 들고 오라고.
이게 나중에 신고 필증 받고 이렇게 나중에 보험 드는 게 아니라 미리 가능하니까 미리 들고 와. 분사무소는 처음에 중기업 등록할 때는 서면 통지 받고 업무 개시 전까지 중기업 등록할 때는. 근데 분사무소는 미리 들고 온다. 보험 드는 시기가 잘 나온다고요. 주의하시고. 됐고. 그리고 12번은 이번에 12월 30일 바뀐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인장 등록, 전자문서한 등록이 가능하다고요. 변경 등록도 가능하고. 그것도 됐고. 아까 전자문서 안 되는 거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등록증 원본 첨부여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 인장은 인장 등록이건 변경 등록이건 되고.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다음 13번 법인 동그라미죠. 법인은 어떤 거? 신고한 법인인장 맞잖아요. 법인 자체 인감도장이니까 다른 거 등록이 안 되고, 방법이 인감증명서 제출, 법인 따로 개인 따로 했던 거. 그리고 14번 뭐가 틀렸죠? 중요한데 분사무소 사용한 인장을 어디 가서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련 모든 일처리는 그 틀린 거고요. 그렇게 보시고 15번 보세요. 13번과 15번은 같이 짝꿍이에요. 15번 법인 기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이 법인 방법이 뭐다? 인감증명서 제출 맞잖아요. 왜? 법인 자체 인감도장 등록이니까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됐고. 16번도 변경 등록이니까 7일 맞죠? 또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 등록 가능하다 그랬고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17번은 쉽고 이전 신고는 여유 있게 10일 그런 것들. 18번 관내이전이니까 뭐가 있다? 관내이전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할 수 있다. 관내이전만 그런 게 있는 거고. 19번 관외이전이니까 분사무소 관외이전이니까 이전 후에 가서 신고하는 거 맞죠? 틀렸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거기 정말 적어놔야 돼. 낚이지 말자. 엄청 낚인다고 이거. 분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됐고 20번도 이전 전에 사고 친 거 이전 전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 후가 하니까 틀린 거죠. 이전 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전 후가. 그리고 21번은 잘 안 보여. 3월 이상이 아니라고요. 초과. 3개월까지도 신고하지 않으니까. 초과. 옛날엔 3월 이상이었다고요. 바뀐 거예요. 법이 한번. 문제가 나온 적 없어요. 10년 전에 바뀌었는데 11년 전에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넘기시면 22번 2월 휴업했대요. 재개할 때 재개신고는 불필요하네요. 왜? 휴업신고 안 했으니까. 그죠? 23번 신고한 휴업기간이 종료되면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재개할 수 있나요? 자, 휴업신고 한 거에 만 거예요? 한 거잖아요. 신고한 휴업기간. 이게 휴업신고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재개신고 해야죠. 자동재개가 안 된다고요. 업무정지는 자동재개가 되는데 업무정지가 더 편하다고요. 정지면 가만히 증반납도 없고 자동재개고, 휴업은 등록증 첨부해서 방문신고를 해야 되고 또 재개신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24번 재개신고 변경신고 전자문서 인정이 된다고요. 방문신고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되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되고 그렇게 전자문서 인정 안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풀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자, 눈이 좀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미끄러우니까요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